네, 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군사 무기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군사 무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주제는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 이제 나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어느 그 분야보다 가장 먼저 로봇을 사용한 것이 군입니다. 사실 로봇 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봤던 만화죠. 로봇 태권브이 혹은 그쵸. 외화, 그 트랜스포머를 떠올리게 되는데 군에서 이 로봇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로봇이 언제부터 군에서 사용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로봇이라는 거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면요. 네. 그 이미 그리스 신화에서 로봇의 존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그 탈로스를 죄송합니다. 크레타 성을 지키라고 네. 탈로스라는 청동 거인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과거부터 이미 그 로봇이란 걸 생각을 했었고 네. 이 로봇이란 말 자체도 그 원래 그 체코어인 로보타 즉 노동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체코인 극작가가 쓴 희곡에서 이제 로봇이 처음 묘사가 됐고요. 이게 처음 활용된 것은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네. 조그마한 골리아스라는 1.2m짜리 전차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격으로 이제 이동하는 전차고요. 여기에 폭탄을 장착을 해서 이동하고 있는 적의 전차나 안 그러면 적의 진지에 이제 접근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적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의 기술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 전선이 끊어지거나 해서 실제 잘 활용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2차 대전에서 정말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초의 로봇도 이때 이제 탄생을 한 거군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발전이 근데 됐나요? 사실 이제 로봇이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확실히 주게 된 것이 1961년부터입니다. 네. 이때 유니메이트라는 로봇 팔로 이 자동차를 이 제조를 하게 되는 일이 처음 있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뜨거운 금속 제품을 사출되면 이걸 손으로 집어 올리는 것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냥 로봇이 처음 나온 것이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로봇을 그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찰을 하는 기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비행기를 저렇게 만들어서 저것이 아주 위험한 적진, 당시로서는 이제 중국이나 소련이나 안 그러면 북베트남 같은 지역에 저런 이제 정찰기를 보내서 이 사람이 이제 없이도 이 정찰을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스스로 무인으로 비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저것도 로봇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전쟁터에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험 지역을 정찰하는 것 말고는 군용 로봇이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로봇이 군에서 이제 크다랗게 그 위상이 떨친 것이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보면 이제 IRA라고 테러 단체가 굉장히 많은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1972년 한 해에는 1,300여 건의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다 일일이 가서 폭탄을 해체하다 보니까 죽는 사람도 많고 다치는 사람도 많고 너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폭탄을 처리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에 있던 그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이것을 로봇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잔디 깎는 기계에다가 이 끈을 달아서 그리고 끝에는 이제 로봇팔, 정밀한 로봇팔이 아니라 그냥 작대기만 달아서 네. 이렇게 어떤 이 폭발물을 옮겨 가던 것이 그것이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원격 조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의 어떤 로봇팔과 결합이 돼서 매우 정밀한 군사용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로봇은 지금도 이 폭발물을 해체하거나 하는 임무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 군대에서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사용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이제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육상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폭발물 해체 로봇이 있고 저런 로봇이 굉장히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 크기만한 것이 있어서 손으로 던져서 이렇게 자기가 카메라만 달려서 정찰하는 게 있고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기관총이 달려서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격할 수 있는 존재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 항공기도 저희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UAV에는 이제 예전에는 원격 조종 비행기의 카메라단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 군사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라도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시다시피 폭탄과 미사일까지 장착을 해서 이제는 폭격 임무까지도 수행을 하는 것이 이 현재 그 무인 항공기 기술입니다. 또한 그 무인 잠수정이라고 해서 네. 이 수중에서 작전을 할 때 보면 이제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기뢰인데
이런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중 밑에 있는 지형을 정찰하는 역할도 이런 무인 잠수정이 하고 있습니다. 즉 육해공 모든 지역에서 실제로 로봇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뭐 정말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혹은 하기 힘든 일들을 이제 로봇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로봇이 등장을 할까 기대가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 SF 영화나 만화에서처럼 뭐 멋지게 스포츠카로 변하거나 혹은 뭐 광선 검을 막 날리고 싸워주고. 이렇게 싸우지는 못하는데 네. 그런데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많이 흉내내는 것이 뭐냐면 동물들의 행동을 많이 흉내내게 합니다. 네. 그래서 곤충의 어떤 이 비행이라든가 혹은 이제 기어가는 모습. 안 그러면 최근에 가장 지금 보이는 것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견마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렇게 말처럼 생겨서 저것에 그 수많은 어떤 군인의 군장이라든가 짐 같은 거를 이제 심어주면 저게 이제 이동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이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지휘관이 걸어가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를 보고 쫓아만 가면서 그 실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군사 작전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마 로봇은 미국에서 이제 다파라는 그 이제 군사과학을 기술하는 연구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모양의 로봇이 있습니다. 네. 이게 베어라고 해서 이름이 곰이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부상을 하면 로봇이 저렇게 가서 회수를 해오는 역할을 하는 옮겨주는 거예요. 예, 그런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 로봇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사실 궁극적인 이제 발전의 목표는 마치 사람과 똑같이 사람이 하는 것을 모두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이렇게 그 실제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미래 병사를 만드는 것이 로봇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전쟁이 났을 때 그래도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조금 더 멀리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그런 로봇들이 전쟁을 대신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